국힘당과 같은 저 보수 정당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네. 착대기 하고 뭐 온갖 걸 다 해도 뽑은 대통령마다 다 감옥 가고 뭐 국민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이래도 안 망해 당이. 그 사람들을 부추겨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그 사람들이 생존 본능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성공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죠. 과정은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어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네. 자기가 이기면 그게 선이에요. 왜냐하면 생존을 주로 추구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곧 선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렇게 한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뭐 무슨 관계를 끊었다 뭐 어쨌다 그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식이잖아. 다 똑같아. 아삼역으로 지내놓고. 네, 다 똑같아. 네. 그러니까 이익이 될 때는 그렇게 아삼역으로 지냈다가 없으면. 지금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손해를 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끊는 거예요. 네. 버려. 예, 버리는 거야. 그것도 너무 이해되지 않아요? 네, 그렇지. 확실하네. 완전히 이해되고 불행하게도 현재의 대한민국은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힘 같은 보수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당명만 바꾸면 또다시 역사는 반복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와 명태균 게이트는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만약 이 역사가 결말까지 반복돼서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쌍수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역사까지 재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의 제2의 정유라를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정유라가 뭘 하고 있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싶으실 텐데요. 결코 잊혀지면 안 되는 국정농단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 주 기자가 그녀의 충격적인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국정농단이 끝난 것 같죠? 아닙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시호 회유 의혹도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무혐의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시호 씨에 대해서 지금 정유라 씨가 얘기하는 거 장시호 오빠한테 그런 재산을 좀 물려주려고 그쪽에다가 많이 주려고 해서 장남이니까 아무래도 장시호 그러니까 약간 내놓은 자식인 거지. 장시호가 검사 이름이 김영철 검사라는 검사야. 근데 이 검사가 김건희 사건을 다 덮어준 검사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난리가 났었어. 코바나 뭐 그걸로. 근데 그거를 무혐의 처리를 해준 검사거든. 그러니까 현 정부랑 김건희랑 완전히 그냥 밀착돼 있는 검사잖아. 그러면 윤석열이 얘를 버리진 못한단 말이야. 김건희를 봐줬으니까. 근데 얘가 지금 엄청 높은 사람이 돼 있어.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 김영철한테. 그러니까 김영철은 나랑 연락을 하면 안 되지. 얘는 되지. 나랑 연락 절대 안 하지. 근데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검사니까 윤석열이 절대 얘를 못 버리잖아. 자기 마누라가 걸려 있으니까. 그치. 난 이거 가지고 와서 엄마 안 풀어줘? 그럼 나 이거 터뜨릴게. 나 이거 좌파에 팔게. 이러면은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도 글귀를 두고 온 사람인데. 나도 언니 아는 검사들 많지. 나도 조사받았잖아. 오늘 페이스북에 정유라 씨가 몇 시간 전에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 형집행정지 신청서 넣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서 후원해 주세요. 제발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의 계좌를 공개했는데 이렇게 공개하고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막 욕해요. 조국 그 대표를 막 욕하면 돈을 많이 보내줍니다. 돈을 얼마 보내주면 정유라 씨가 친구한테 보낸 그 자기 계좌를 캡처해서 보낸 건데 너도 때려치우고 우파 유튜브나 해 하면서 이게 답인 것 같다 하면서 2024년 5월 친구한테 보낸 카톡인데요. 그때 월 입금 총액이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서 그러니까 월에 7,50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는 정유라 씨의 유흥비를 전혀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 그것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합니다. 얼마나 더 쓰는지 볼까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회사에 돈을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감춰놓은 비자금이 정도 있는데 그거 뭐 나오면 내가 막 너한테 10억 주겠다 약간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 근데 걔가 그때 너한테 스위스 계좌 얘기했을 때 스위스 계좌에 돈이 얼마 있다고 그러지 대충.
70몇 억이다 그랬어. 70몇 억이 있다고? 이현이가? 그래서 그거 가져오면 10억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근데 그 계좌가 유연이 이름으로 된 계좌야? 아니면 최순실 아줌마 이름으로 된 계좌야? 걔는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대. 우리 엄마 실수비자도 50억 있다. 우리 엄마 실수비자도 50억 있다. 우리 엄마 실수비자도 50억 있다. 정유라 씨입니다. 정유라 씨가 지금 강원도로 호스트바 그 남자 접대부들을 데리고 이렇게 출장으로 놀러 가는 겁니다. 정유라 씨가 다 돈을 대고 강원도로 올 여름 휴가를 가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때 페이스북에다가 아파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성형수술을 하고 술을 먹어가지고 아파요. 아픈데 지금 데리고 가서 놀고 갔죠. 아픈 건 맞습니다. 아휴, 분노를 느끼기 전에요. 네. 인간이 참 불쌍하다고 느껴집니다. 불쌍합니까? 그런데 또 하나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역시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사람 안 변한다. 그러면서 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는 막 울면서 막 그 돈 부족하다고 엄마 지금 아프다고 자기 아프다고 그렇게 해서 돈을 7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또 호빠 가서 쓰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까 캐시는 뭐 2년 반에 걸쳐서 한 2억 2,3천만 원 정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거 말고는 정유라 씨한테 특별히 받으신 어떤 다른 물건이나 이런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가 소비자가 말고 프리미엄이 붙는 그가 시대라서 한 8천에서 1억 정도 생각. 8천만 원에서 1억 상당의 혹시 브랜드도 롤렉스. 롤렉스. 근데 그건 이제 시중에서 저희가 쉽게, 물론 롤렉스가 다 그렇긴 하지만 쉽게 구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내가 요즘에 보는 손님이 있단 말이야. 얘가 어쨌거나 그때 그 연희에 대한 얘기했었던 그 친구거든. 근데 얘가 지금 어쨌거나 얘기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사줬더만 선수한테 3억짜리 지방엔. 진짜로? 난 그거 아예 몰랐었거든. 그거 사줬고 이건 얘가 확실하게 본 거라서 확실하게 얘기해준 거고. 얘가 지금 내가 했던만 해도 한 3, 4억 돈 될 거야. 그러면 대충 뭐 2, 30억은 금방이네. 3년 동안. 3, 4년 동안. 그렇게 3, 4억에다가 차 사줬지. 그리고 돈 썼지. 뭐 그것만 해도 10억 넘잖아. 10억 넘지. 그리고 나라 형들한테 썼고 나라 형들 제외 생기 값. 이거 내가 볼 때 대충 진짜 러프하게 때려도 15억은 나와. 자, 뭔가 되게 참담한데요. 참담합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입출금 거래 내역서입니다. 정유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유라가 지금 호스트바 친구들한테 돈 보내준 내역서를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어제 1,480만 원 누구한테 입금해줘. 알았어. 보내줄게. 이렇게. 네. 이렇게 고마워 이 문자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유라 씨한테 어제는 190은 누구 50은 누구 260은 누구 해가지고 490만 원 먹었네. 영수증 이렇게 해서 보냈어. 이렇게 해서 언제 보낼게. 이런 내용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최근 배우 정우성 혼외자 이슈를 저격했습니다. 그녀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했고 책임은 진다면서 결혼은 안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저격했습니다. 그리곤 요새는 20대 초반 애들도 안 그런다며 걔네도 책임질 거면 결혼하고 책임 안 질 거면서 책임진다는 말장난은 안 한다며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정유라는 과거 정우성이 공개적으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던 점을 언급하며 우리 땅에 난민 받자는 사람이 자기 집에는 자기 아들도 안 들이려고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게 자식의 원망이고 가장 돌리기 힘든 게 이미 멀어진 자식의 마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주 기자 라이브에 나왔던 폭로 내용으로 봤을 때 그녀가 이토록 잊혀지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에는 다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녀의 SNS에는 두 가지 결의 글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측 인물, 이슈몰이 상대를 비난하는 글이고 나머지 하나는 후원금을 호소하는 글인데요. 여전히 국정농단으로 쌓아올린 어머니 최순실의 비자금을 언급하며 반성 없는 모습,
그리고 극우 세력을 자극해 눈먼 후원금을 노리고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정유라의 두 얼굴이 가히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제2의 정유라가 또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비자금이 끝나지 않은 것을 보면 앞으로 윤석열이 탄핵된다 하더라도 그 측근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히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이런 참담한 역사는 이번에 확실히 끊어내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 정권을 뒤끝없이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가족 챙기기뿐인 윤석열과는 달리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뒤 민생 챙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아직 결과가 나지 않은 3개의 재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지난 15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되면 1심 결과를 뒤집어야만 피선거권을 지킬 수 있는데요. 뉴탐사 강진구 기자가 파헤쳐 실체가 드러났던 정치검사의 증거 은폐와 이에 맞장구 쳐준 1심 판사의 행태를 봤을 때 앞으로 남은 재판들도 힘든 여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결국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무도한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을 뒤끝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적임자가 이재명 대표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렇기에 검찰 권력을 동원한 지독한 정치 탄압으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국민이 지켜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시민 작가와의 방송에서 정치 보복은 에스컬레이터와 같아 끝없이 수위가 높아지고 또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며 미래의 대통령이 된다면 이를 멈출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정치검찰의 무도함에는 반드시 참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구독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